오늘은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요추 입원 압박골절,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피해자분의 합의금 보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피해자분께서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 내원하셔서 사고 내용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적혀있는 초진 의무 기록지, 응급실 기록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벽에 차 안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4에서 5m 높이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요추 입원이 압박골절됐다고 내용이 적혀 있고요. 매우 급성적인 상태로 병원에 방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살펴보게 되면 급 커브길에 해당되고요. 차량이 이 옆에 사고 상황도처럼 커브길에 진행을 하고 있다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과속을 한 것 같아요. 사진을 보게 되면 가드레인을 충격 후 이 가드레인 뒤쪽에 4에서 5m 그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차로 출근 중에 탑승 중인 피해자분께서 요추 입원 압박골절로 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피해자분께서는 요추 2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옆에 보게 되면은 요추 2번이 위아래 다른 척추뼈에 비해서 눌려져 있고, 이제 몸통 중간이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고로 인해서 급성적으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MRI 검사 영상입니다. 피해자분께서 다치게 된 요추 2번의 그 척추체를 가로로 수평면으로 잘라서 컷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MRI 영상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척추뼈가 세로로 이렇게 찌그러져서 골절된 척추 압박골절의 형태는 단편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데, 수평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 척추체의 골절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골절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 척추체 몸통이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척추체 몸통이 이렇게 골절돼 가지고 불규칙하게 깨져서 찌그러진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가로로 자른 영상을 꼭 확인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이라던가 여기에 존재하는 척추뼈와 척추뼈를 잡아주는 인대들의 파열,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불안전성이 존재한다면 척추체를 고정하기 위해서 수상부위 척추뼈와 정상적인 뼈들을 연결해서 유압하여 고정하는 이제 유압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고 초기에 이제 척추 요추 2번의 압박골절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고, 8개월 정도 지나서 후유장애 감정을 받았을 때에 적용됐던 척추체 요추 부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게 되면 요추 2번에서 이렇게 눌려 있고, 여기서 이제 굴곡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고 초기, 사고 당일날 찍은 엑스레이에 비해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엑스레이가 수상 부위가 척추체의 변형적으로 굴곡된 라인이 더 이게 심해졌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척추뼈가 사고 초기에 주저앉아서 눌려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눌려진 그 형태라던가 척추체와 척추체가 연결돼서 척주라는 기둥을 이루는데,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다치게 된 척추체가 눌려지거나 아니면 정해진 틀의 생리학적 망곡이 조금씩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사고 초기에 바로 후유장애에 대한 감정을 받으면 안 되고요. 고정된 압박골절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이행되고 6개월 이상, 한 8개월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이 변형이 어느 정도가 발생했는지 그 정도를 갖고서 이제 후유증이나 신체적 훼손 상태를 평가하는 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상으로도 6개월 이상이 됐을 때 평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사고에서는 엄격하게 6개월 이상에 대한 후유장애 감정을 준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배상의학적 평가이다 보니까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감정하는 이제 전문의에 따라서도 6개월 이전에 평가가 가능하지만,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에서 한 8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나서 생리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변형되는지 고착된 상태를 갖고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8개월에서 7개월 사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검토되었고, 이 내용으로 이제 신체적 훼손 상태에 대한 후유장애가 감정이 되었죠.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후유장애 감정을 받은 내용인데요. 요추 2번 급성골절 소견으로서 요추 2번 압박률 30%, 그 다음에 후만각 17도가 이제 측정됐다고 이렇게 감정이 되었고, 요추 부위 29%의 노동력 상실률, 사고 관여도 100%의 한시장애 7년이 감정되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사고 시점부터 7,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고착된 요추 2번의 상태를 갖고 이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이분께서 이제 출근 중에 사고는 났지만 본인이 동승자 탑승자로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처리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전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해서만 보상 처리가 이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한시 7년과 29%의 노동력 상실률로 최종적인 이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적인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손해액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부합해서 자신들이 또 감정 자문을 받아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한시장의 기간과 노동력 상실률에 이제 어떤 대립되는 내용을 가져오겠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도 한시장애가 이제 7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이 부분을 갖고서 이제 많은 의견 진술이 계속 이행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험사에서 얘기했던 한시장애 3년에 대한 내용이 돌출되어서 큰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3년 부분이 아닌 한시장애 5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고 거기에 부합하는 손해액으로서 피해자분께서 보상받고 종결되었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그 사고 관여도, 그 다음에 척추체 압박골절 수술하지 않은 경우 한시장애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한번 출근 전 사고의 한 사례로서 한번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만약에 본인들께서 처리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되신다면 밑에 있는 저희 회사 상담 창구 이용하셔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과 사고를 의뢰하신다면 또 손해사정 업무 잘 처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보상인 공손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